원래 7월 24일은 2020 도쿄올림픽 개최일이었습니다. 1년 뒤로 연기되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면서 일본을 폭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24일 전후로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베는 갑자기 완전한 형태를 포기한다, 간소하게 치르겠다 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일본의 7월 24일 소식입니다. 24일 밤 일본 청년회의소가 46개 도부연 121개소에서 새로운 일본을 시작하는 신호라는 이름의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일본에 떠도는 패배감을 떨쳐버리려고 기획했다. 시일구도 이겨냅시다. 라는 의미에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한다고 패배감이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뜬금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해 이제 힘을 냅시다 라고 대대적으로 TV 생중계와 SNS와 유튜브로도 중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24일을 맞이해 도쿄올림픽 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격동의 6개월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리어 올림픽의 유치 과정과 결국 1년 연기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하루를 보내는 일본 국민들은 나는 불꽃놀이를 본 적이 없다 라고 90% 가까이가 대답을 할 정도로 불꽃놀이에 무관심했습니다. 7월 24일을 보내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불꽃놀이를 보고 환호할 기분이 아니죠. 지금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당장 때려치우라는 극단적인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도 않을 일이고 도리어 일본을 폭망의 길로 끌고 가는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NHK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66%가 당장 도쿄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꼼수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에 투표한 네티즌들이 78%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당장 때려치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베는 정치적인 꼼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일 전후로 일본 언론들은 아베가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라는 기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베가 중의원 해산의 시기를 가지고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과 국민들은 지지를 철회하거나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가지고 놀았다는 정치 사무라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다시 자민당이 일당이 되고 결국 자민당 내의 파벌 간의 협의로 총재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베와 자민당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 아베의 잔머리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베가 도쿄올림픽의 성패에 운명을 걸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궁지에 몰릴 경우에는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시도할 때를 찾고 있다 라면서 아베의 속셈을 보도했습니다. 아베의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자민당 의원들도 절대 중지는 안 된다. 무관중으로라도 해야 한다. 중지하면 레임덕이 오면서 국회 해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면서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베가 그동안 완전한 형태의 교체를 고집하다가 갑자기 간소화 방침으로 바뀐 것은 모리 요시로 위원장이 이대로라면 중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모리 위원장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IOC도 개최를 포기할 것이고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베는 결국 분명한 대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의 완전한 형태라는 고집이 그나마 현실적인 간소화 올림픽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중지의 길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당연하게 중지해야 할 도쿄올림픽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베와 자민당이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생각과 중지했을 경우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지했을 경우에는 정권의 불명예 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경제의 완전 폭망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을 취소했을 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올림픽 운영비의 3배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년 연기로 6,400억엔, 약 7조 2,400억 원의 손실을 입지만 만약에 완전 취소가 되어버리면 4조 5,151억엔, 약 51조 8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쿄올림픽의 중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불가능한 대회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개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상황이니까요. 현실적으로 C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사카 대학병원 감염관리팀의 모리 다이치 박사는 올림픽을 개최하면 C19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일본에 C19가 유입될 것이고 결국 일본 국민과 선수들은 필연적으로 C19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쿄 의대의 하마다 야스오 교수는 200여 개국의 참가 선수들과 선수 관계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 세계인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 정치학자인 호세 대학의 야마구치 지로 교수는 지금 BBC 뉴스를 듣고 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의료 전문가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선수에게 우선적으로 투여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말을 했다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메간 머레이 박사와 B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치료제는 C19로 투병 중인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백신도 꼭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백신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위배된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공중위생 전문가 킹스 칼리지 런던의 시부야 켄지 교수가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은 어렵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C19는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내년 여름이 되어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인 훈련도 힘들지만 해외 선수들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대로 된 시합을 하고 싶다. 복잡하다 라는 등의 의견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IOC도 외부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개최 원칙만 언급하면서 아베와 일본 측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IOC는 지난 17일의 이사회에서도 모든 결정은 도쿄조직위원회가 내려야 한다. 개회식의 축소는 안 된다. 관객 수는 조정할 수 있지만 무관중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의 의논을 했습니다. IOC는 중지 결정이나 추가 경비 부담 등에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선택을 미루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 22일 이사회 이후에 바흐 위원장은 NHK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개최 조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연기하는 것은 대회의 운영과 준비에 부담이 너무 크다. 일본은 내년 7월에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IOC가 개최 회식에 간소화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힌 것도 일본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IOC는 중계권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IOC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IOC는 조금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것은 일본 측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IOC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본이 스스로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만 계속 언급할 것입니다. 올해 가을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이미 제시한 IOC는 WHO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고 2021년 봄까지 전 세계인이 백신을 모두 투여받아서 완벽한 건강체가 된다. 라는 퍼펙트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런 꿈같은 잠꼬대를 수시로 중얼거리는 아베가 이상한 거죠. 24일을 맞이해서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가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4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와라, 즉시 내려와라 라는 여론이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화가 나고 우울한 24에 공개하면서 아베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사무라하면서 일본을 폭망의 길로 만들었다는 학자들의 인터뷰를 계속 게재하던 마이니치의 마지막 펀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24일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분위기입니다. 저러다가 일본 국민들 모두가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와 밀접한 국가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 역시 검토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다른 나라들의 마스크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나라는 어떻길래 저런 논의가 나왔는지 먼저 봐야겠죠. 이미 최근 사태 이후 일본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최초로 발생해서 화장지 대란을 세계로 확산시키고 거기다 공공시설에서 휴지가 도난당하는 등의 모습까지 발생해서 일본의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과대 포장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이미지였던 일본인들의 반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는 장면에 트위터 영상인데 영상 속 시민들은 상자 속에서 마구 마스크를 쓸어 담는 난장판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400만 건 이상 조회되고 SNS에서 화제가 되자 해당 매장이 위치한 치바시의 시장까지 리트윗한 뒤에 책임자가 부재 중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아베 마스크는 전설로 회자될 것 같은데 5,200억 예산 낭비, 가구당 겨우 2매, 그것도 첫 마스크, 배송기간 한 달 추정, 줄어드는 재질, 너무 작은 사이즈 등 정부에서 하는 마스크 대책이 이런 수준이니 마스크 품귀 현상은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인터넷 마스크 사기도 많고 마스크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제대로 된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KF94급 마스크 가격은 천정부지이고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어려운데 단적인 사례를 보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인공호흡기 등이 2,410만 달러, 마스크와 기타 제품 수출량은 1,580만 달러에 달해서 놀라웠을 뿐더러 미국 상무부는 수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국 세관에 패스트트랙 통과법까지 알려주었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위험을 감추고 마스크 및 보호장구를 조용히 수입하며 해당 시장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와서 주장했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도 몰라서 현재 마스크 대란이 더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남 탓만 한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마스크 2천만 장을 긴급 발주했는데 연방정부에 납품할 제작업체들의 수준이 매번 기한도 못 지키던 업체, 모기업이 파산한 업체 등인데다가 정부 발주 가격이 평균 정가의 6배인 7,3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 발주인이 납품 단가는 싸야 하고 대량 발주인이 또 싸야 하는 게 상식인데 저 지경이니 물량도 없겠지만 최소 저가격에 유통마진을 붙여 판매된다면 일반 미국 시민들의 마스크 접근성은 참담하다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스크 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최근 1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900만 개 내외로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얘기한 수량 매일 500만 개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은 일반 시민 2,672만 개와 의료기관, 소방서, 운수업 등의 정책적 수요자 공급량을 합치면 3,340만 개였고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급량은 6,015만 개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포함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3월 초 1,000만 개에서 현재 1,200만 개 수준으로 늘었고 900만 장 정도가 정책적 공급, 나머지 300만 개가 민간 판매처로 팔립니다. 또 하나의 마스크 공급 증가의 이유는 2월 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 제조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는 25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생활 속에서 마스크량 증가가 체감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알림이 앱에 따르면 16일 일정 시점 기준 마스크 재고가 100장 이상인 약국은 전체의 77.6%였고 재고가 없는 약국은 약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KF94는 2,000원 초반대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잘 찾아보면 1,500원에서 1,800~900원대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 11번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5일에 마스크 판매량은 직전 15일 대비 48% 감소했고 그 이전 15일 즉 3월 초부터 중순보다는 7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국내 판정자 감소와 함께 마스크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다만 가격만 예년보다 다소 비싼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마스크 원재료 단가의 상승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일본, 미국만 봐도 마스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H일보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몇몇 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국으로 미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고 식약처와 외교부 등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H모일보에서는 오늘 새벽에 단독 기사를 냈는데 마스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일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댓글이 1만 5천 개나 달렸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먼저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표면적 명분이어서 초기 물량은 판매가 아닌 무상 지원 형식으로 전달하는 방안이라는데,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은 이웃 국가로서 돕는다는 의미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미국과의 북핵 문제와 방위비 문제, 일본과는 무수히 많은 이유로 최악의 관계인 상황에서 마스크 지원이 양국의 외교적 선물이자 모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경제제국인 미국, 일본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 있는 나라들에 먼저 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할 것인지, 특히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등의 문제도 있어서 국민들의 역풍도 염려가 되니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을 먼저 청취하겠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수월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도 검토한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 중에 발언의 출처가 그냥 정부 관계자라고만 해서 신뢰성에 약간 의심이 갑니다. 조금 냄새가 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 지원에 대해서 시사멘터리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 기자가 얘기한 정치, 국민감정 뭐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완벽히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비양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수치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은 어렵지만 조만간 5월부터 마스크 사정은 확 좋아질 것입니다. 바로 한국인 시절 손정이라는 이름을 썼었던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5월부터 마스크를 월 3억 장, 그것도 원가로 일본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죠. 손 회장은 이미 11일 트위터로 소프트뱅크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와 이미 마스크 생산 계획을 체결했고, 마스크 3억 개 중 1억 장은 의료용 마스크인 N95, 2억 장은 일반 의료용 마스크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비아디는 원래 전기차 업체인데 2월부터 마스크 제조를 시작했고, 이미 소프트뱅크 전용 마스크 생산 라인까지 구축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참 일본은 복도 많습니다. 손 회장은 3월 중순에 3년 만에 트윗을 하면서 무려 100만 명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하자, 일본에서 그놈의 의료붕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엄청 욕을 먹고 그만뒀었죠. 그때 손 회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사멘터리도 함께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시사멘터리는 당시 손 회장의 특집 영상을 무려 2개나 만들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못해서 멘붕 온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시사멘터리 피셜 계산상 100만 명 무상 테스트는 기본 비용만 2천억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하도 병원에 몰리면 의료 붕괴가 된다고 소리소리를 하니 자택에 머물며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개념까지 만들어서 그 부대 비용까지 하면 훨씬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 한 개인이 국가의 의무를 대신할 수준이었던 건데, 이런 걸 그야말로 쾌척한다는 사람에게 비판과 모욕이 쏟아졌었죠. 서로 제안한 방법이 진짜 틀렸더라도 저럴 수가 있나요? 저라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손 회장은 대신 마스크 100만 장을 무료로 기부한다고 2차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는 마스크 사재기라고 또 욕을 해댔죠. 손 회장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발표로 아예 중국 업체에서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한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 해도 이전 3기에 정신력이 필요한 일본, 역시 대단합니다. 그것도 월 3억 장. 일본인들은 이제는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니 태도를 싹 바꿔서 손 회장의 트위터에 아베 대신 총리를 해야 한다, 소프트뱅크에게 정말 고맙다고 난리라네요. 그렇다면 잠시 3억 장이 얼마나 되는 수량인지 생각해보죠. 한국은 4월에 1,200만 장, 월 3억 6천만 장, 인구 5천만으로 하면 인당 월 7매를 생산했습니다. 일본은 3월에 6억 장을 수입 포함 생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피셜인데 못 믿겠네요. 왜냐하면 3월에는 한국은 인당 월 6매, 일본은 인당 월 4.8매로 월 1.2매가 차이가 나는데, 일본인들은 3월까지만 해도 여유 부리며 마스크를 많이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당시에 마스크 사재기의 폭등에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손 회장이 5월부터 한국이 3월에 분장병까지 투입해서 총력 생산한 숫자 3억 장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은 기존 월 6억 장에 5월에도 꽤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손 회장의 3억 장을 더하면 최소 월 10억 장, 인당 월 8장으로 이미 4월에도 많이 여유가 생긴 한국에 인당 월 7장을 넘어섭니다. 더구나 일본은 검소하신 아베 총리님께서 천마스크도 보내주시고 친절히 세탁법도 국민교육을 시켜서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고 천마스크 재활용도 꽤 할 것이니 실제 수량은 5월 한국 예상 수량 인당 9매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발표 수치가 맞다는 전제입니다만, 어찌됐든 지원이라는 것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더 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마스크를 덜 쓰고 일본은 상황이 심해지니 더 쓸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최악의 3월에도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량으로 어쨌든 넘겼습니다. 한편 오늘 생산량을 앞으로 2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프랑스는 지금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입니다, 400만 정도 생산하는데 2배로 늘려서 일주일에 800만 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1인당 한 달에 0.5장이네요. 0.5장도 하루가 아니고 한 달입니다. 야, 이렇게 보니 일본 완전 마스크 대국이네요. 5월이면 프랑스보다 20배가 많아져요. 어쨌든 일본 정부 발표로 보면 1인당으로 봐도 우리보다 마스크가 많아질 일본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상 시작 부분처럼 마트에서 왜 저런 난리를 치나요? 일단 일본의 마스크 수량 발표도 현재 상황과 앞뒤가 안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늘린다고 늘린 수량이 겨우 일주일에 800만 장이라면 한국전쟁 참전국들 중에서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와 같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은 마스크가 정말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량적인 측면 외에는 어떨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전해보겠습니다. 대략 국내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대지진 당시 그렇게 성금을 보내줘도 감사 리스트에 우리나라만 쏙 뺐던 것을 언급하며 모아줘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주당 2장씩 구매해서 3일을 쓰는데 공짜로 줄 게 있으면 국내에 싸게 팔아라, 착한 병 도진 거지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일본같이 우리와 밀접한 이웃 국가에 지원 요청이 오면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H1부에서 냈던 기사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엠모 언론에서 김강립 중대본 총괄 조정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 기억이 맞다면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침이 논의된 바는 없다 라고 하며, 마스크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선 H모 일보 기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라는 불특정 취재원과 중대본 외교부 식약처까지 언급했었는데, 엠모 언론은 실제 중대본 브리핑 기사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H일보가 언급한 관련 정부 부처는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온 만큼 H일보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 보도를 해야 하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속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지원 반대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던데 논란만 만들고 쏙 빠지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한국의 상황은 좋아지고 마스크, 키트 등 관련 역량도 훌륭합니다만 일본은 큰 낭패인 상황이니 실제 실현을 떠나서